반갑습니다. 8월 28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8월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8월의 마지막 주말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8월 한 달 동안 수급 주체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8월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 삼성전자와 크래프톤, 그리고 8월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 삼성 SDI, 카카오뱅크 알아볼 거고요. 개인들은 또 8월 동안에 SK하이닉스, NC소프트 이렇게 매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개인들의 매수 종목 원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 지금 종목 진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제외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 NC소프트까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먼저 알아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물려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 뭐 여러가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급락이 한번 만들어진 게 이제 8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점 잡아내고 반등. 제가 이제 7만원대 초중반, 즉, 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권 진입했을 때, 이번에 반등 나오기 전에 매수 의견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많이 살 건 아니고, 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 소량 매수 접근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엄청나게 많이 쏟아낸 외국인 매도, 그리고 그 부분에서 받아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고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자, 물론 그 반등 초반에는 살짝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240조 원에 대한 투자 그 계획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한때 3%대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다시 다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안 들어오는 것일까라는 부분에 의아할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시장을 좀 어지간히 눌러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그런데 주가를 좀 끄집어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관들은 매수를 계속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도를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횡보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의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물타기 또 많이 알고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그런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바닥이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단기 급락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저점 구간, 즉 단기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포지션이 유지를 시켜준다라면, 즉 지난 저점 구간이 72,500원인데 7만원대 위쪽에서 일단은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라면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대 다 모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과매도라는 국면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매도가 다 쏟아졌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성시켰다라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타나겠죠. 또 뭐 배당이라든지 또는 하반기에 전기전자의 어떤 그런 성수기 진입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게는 호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수급이 풀리지 않았다라면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지지선 때는 이제 7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72,000원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없는 분들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또 올라가면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이라면은 소량 접근, 한 뭐 전체 비중의 한 1% 정도 살짝 매수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량 접근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물량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바닥으로 잡고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를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나에게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서는 막 찬반
찬밥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을 때 삼성전자 팔아치워 다른 쪽으로 갈래 이렇게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는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적인 저점 바닥 구간은 잡았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소량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요즘에 뭐 게임주들 뭐 오르고 내리고 뭐 난리가 아닌데, 크래프톤이 이제 그 신작, 예, 이제 새로운 게임을 또 내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트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차기작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성공할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NC소프트도 그랬고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것이 성공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글쎄요라는 생각을 일단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그 그늘이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그러면은 이제 크래프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이제 연내 출시 목표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뉴스테이트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 또 외국인의 매수도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8월 달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신규 상장 이후에는 이런 매도가 좀 쏟아지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면서 뭐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 공모가 수준의 그런 지지선 때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면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대응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직전 공모가 수준에 처음에 상장했을 때 바로 그 가격대죠. 45만원 요 수준을 일단 유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상승 이후에 하락, 그 다음에 지지되고 또 올라가줘야지만이 그 상황을 유지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만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매도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 이상에서는 일단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51만원대 전 고점에서 갇히는 그런 형태의 박스권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매수의 유입,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답지 않은 그런 어떤 상승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좋지 않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외국인 매수 종목 넘어갈게요. SDI 볼게요. 삼성 SDI를 이번에 8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데, 실제로 지금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매도하고 있는 거 보면 SDI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 좀 의아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인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LG화학,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3자 구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뭐라죠? 배터리를 사업을 분리합니다. 근데 SDI는요 그냥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제 대장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최근에 이제 있었던 리콜 사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LG화학의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삼성 SDI도 흔들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신뢰도, 대외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계속 될 테고요.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성 SDI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82만 8천원.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도 우상향 패턴을 일단 그려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평선 자체도 우상향으로 그려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일단 우상향이다. 지지선 때는
일단은 매물이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 되겠죠. 65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는 일단 변동이 있더라도 그냥 유지하시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보실 분들은 추세가 진행되는 구간이 72만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실 구간은 이제 73만원이네요. 73만원 정도 수준까지 일단은 지지선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지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73만원대에서 지지를 통해서 주가 반등이 나올 텐데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드크로스를 해소하고 나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데드크로스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73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대신에 73만원대 이상에서 횡보나 그 다음에 다시 단기 반등을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면 골든크로스 전환 이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현재 시점은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RSI 지표도 50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매수가 들어와도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만 잘 잡아주면 괜찮다 볼 수 있기 때문에 73만원 지지선 보면서 홀딩만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상태는 좋지 않아요. 바로 매수하시는 건 좋지 않겠고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돌려서 상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그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볼게요. 요즘에 뭐 은행들 해가지고 얘기들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뭐 대출 규제도 또 있죠.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갔지만 또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다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달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두 번째가 카카오뱅크거든요. 뭐 은행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일단 카카오뱅크가 약간 고평가라는 어떤 느낌들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억누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고평가인데 도대체 얘들은 왜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사는 거니?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자, 일단은 얘네들이 매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뭐 주가가 더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기업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올 때는 대출금리가 낮았었지만 지금은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그럼 이익률이 더 크게 증가하겠죠. 시중은행이 처음에 카카오뱅크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얘네는 적자 국면이 되게 오래 갈 거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이 막 카카오뱅크로 쏟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금방 아주 그냥 순식간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뭐 이런 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내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은행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수준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다가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은행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담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만원 아래쪽이라면, 네, 주가를 좀, 네,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상장 이후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85,000원 또는 8만원 이런 정도 수준을 딱 가격대에 긋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8만원대 지지선이 가장 강한 것 같고요. 최종 마지노선은 7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75,000원까지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8만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관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8만원 지지선 보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제 개인들 종목을 볼 건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에 속해 있지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물려있는 종목일수록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도 많이 나왔었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저점권에서도 매수 의견을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중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점권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를 접근하고자 하신다라면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만 가지고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부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완충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상승하게 됐을 때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접근하시는 것은 지금은 괜찮은 포인트고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지지라인대가 여기 10만원대에 딱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횡보 또는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는 나와준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지지선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은 10만원 이탈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매도 없이 그냥 홀딩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소량 접근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접근하시고 단기 반등 정도는 11만원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경과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서 11만 5천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뭐 10%에서 15% 정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점 지지가 가까운 시점이라면 한 번 정도는 베팅을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반기에 들어서면은 전기전자 업종의 성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번이 저점 바닥을 잡아주는 상황이라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회가 크게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소량만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볼게요. NC소프트는 뭐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일단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 의견에 대한 부분들 지금에도 팔까요?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이 신작 게임이 뭐 과금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뭐 광고에서는 뭐 괜찮게 나왔는데 뭐 지금 보면은 이제 과금 방식이 너무 이제 이 유저들을 호구 취급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돈 버는 데만 너무 급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물론 이제 게임 회사들이 돈 버는데 급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글쎄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리니지의 매출도 그때 오딘이랑 게임이 넘어가면서 막 이렇게 상황에 어떤 지각 변동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NC소프트의 어떤 명성이 자꾸 금이 가는 것 아니겠느냐,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NC소프트의 매출액 대부분이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건데요. 지금 국내 유저들이 NC소프트 하면 치를 떨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열받는 수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됐다, NC소프트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게임의 어떤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황으로 보기에는 뭐 조금 뭐 광고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금 방식이 여전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NC소프트는 약간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 리니지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여기서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 급락이죠. 급락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 과매도 진입,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들어오면 뭐 게임이 어찌됐던 주가가 일단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끌려 내려왔다라면 굳이 매도를 감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장 아니면은 이제 월요일 이 정도 시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가 이제 저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추세를 돌리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90만 원대에서 매도 의견을 들었었죠. 그때 매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뭐 이건 엎질러진 물이니까 하나만 한 소리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신규 조건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이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으니까요. 기술적 반등을 통한 그런 포지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회복한 시점에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하향 곡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좋지 않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 다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서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내렸으니까 물타기 하자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권장해 볼 만한 포지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그런 매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었네요.
삼성전자와 크래프톤, 삼성 SDI,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NC소프트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좀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들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 접근, 소량 접근을 통해서 이제 대응 전략들을 좀 다채롭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어지간하면 잘 버텨주는 거, 그런 것도 좋은 전략이 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다른 종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